지금까지 수술한 환자만 15,000여 명.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한원식 교수에게 유방암 수술은 일상이다. 이분은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그래서요. 암에 이제 좀 시초죠. 영기암이고요. 아직 겉으론 종양이 만져지지도 않는 영기 유방암. 하지만 수술은 필수다. 유방암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유방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미 이제 사기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해서 별 이득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고. 조심스레 가슴을 열고 종양 제거에 들어간다. 늘 그렇듯 절개는 최소화하고 종양은 완전히 제거하는 게 한 교수의 목표다. 병변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져지지 않는 거여서 우리가 니들 로컬리제이션에서 바늘을 꽂아서 그 위치를 이제 미리 표시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부분 절제로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국내의 여성암 부동의 1위이자 최근 20년 새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여성의 적 유방암. 유방암과의 치열한 전쟁터 최전선에 언제나 그가 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한 교수의 외래 진료가 있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한 교수를 찾는 외래 환자는 하루 평균 70여 명. 진료실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희비가 엇갈린다. 이제 5년 넘었네요. 검사한 것도 다 좋아요. 이상이 없어요. 네. 병기나 아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유방암 환자 10명 중 2~3명은 재발을 피할 수 없다. 다 문제 없어서 1년 있다가 또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예. 약 처방 또 받으시면 되겠고. 다행히 이번엔 좋은 소식이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5년 전에요. 한쪽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예. 수술이 잘 돼서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이 잘 무난하게 왔고, 그래 지금은 이제 오늘 뭐 검사 결과가 다 좋다고 하시니까 잘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안 과장님은 이제 뭐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항상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다양한 유방암.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 예후도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진다. 나쁜 타입의 암이 아니고 호르몬 양성인 암이에요. 이 사이즈만 애매하게 커가지고. 수술 먼저 하는 거. 네, 수술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좀 사이즈가 크니까 좀 많이 떼야 되긴 해요. 그래서 모양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진피, 인공 진피 같은 거 그 모양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별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아니요, 뭐 이제 저런 방법이 있긴 한데 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그 약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는 방법은 있어요. 부분 절제를 할 것인가, 전절제를 할 것인가,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약물 치료 후 수술을 할 것인가. 유방암 전문의는 매 순간 수많은 옵션들을 조합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이제 많은 치료가 있고요. 특히 유방암은 치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돼 있는 그런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 물론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 항암 화학 요법이죠. 그걸 해야지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또 표적 치료가 있고, 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호르몬 치료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또 순서나 이런 것도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유방암 판정을 받은 젊은 환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
뭐 나쁜 타입의 암은 아니고 그냥 호르몬 양성이고 헐투 음성인. 네. 혹시 뭐 절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이게 이제 2.9cm니까 약간 좀 크긴 해요. 네. 유두에도 좀 가깝고. 종양의 크기가 작지 않고 위치도 쉽지 않다. 부분 절제로 잘 해볼게요. 혹시 그 부분 절제된 부분은 약간 뭐 복구가 가능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복구요? 패이거나 이런 약간 좀 한몰이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혹시 뭐 네. 조금이라도 복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무슨 뭐 진피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영구적이지가 않고 일단 별로 뭐. 나중에라도 혹시 확대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할 수 있죠. 네. 유방암 환자 대부분은 암 진단의 충격과 동시에 여성성 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은 사실 뭐 교수님 믿고 이제 진행하겠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티가 외관상 나게 되면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수영 같은 것도 좀 꺼리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일상생활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치료를 뭘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이제 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사실 되긴 합니다. 마음의 후유증까지 치료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방암 수술에 암 성형술을 도입했다. 기술은 사실 많이 발달하긴 했어요. 예전보다 부분 절제든 전절제든 저희가 미용을 굉장히 고려해서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저희가 애를 쓰지만 암 성형수 온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성형 수술 기법을 동원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대칭성이나 그 함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땅치 않은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항암을 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암의 성질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좀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짜로 유방암을 좀 줄여서 좀 모양이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유방 전절제 수술이 있는 날. 보건 수술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유방을 전체 절제를 해야 되는 환자라서 이제 동시에 보건 수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절제를 하고 우리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보건 수술을 하고 이제 절제는 이제 제가 할 거고요. 이어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 보건 수술하는데 한 교수가 종양 제거를 시작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는 가슴을 복원할 보형물 제작에 들어간다. 유두 보전 전절제 수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 절제를 하지만 유두랑 이제 피부를 대부분 남기고 안에만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보형물로 보건 수술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방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상실감이 크잖아요. 미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좋지 않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의 질 측면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동시에 이제 복원해서 유방 이제 상실감을 없애주는 그런 걸 하는 것이죠. 수술 시작 1시간 후. 드디어 암세포가 퍼진 병변 제거가 끝났다. 예,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유두 쪽에 혹시 암이 없는지 그걸 이제 그 동결 절편 검사라고 그래서 병리과에 보냈거든요.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유두 바로 밑에 암이 있다고 유두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동결 절편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수술의 향방이 갈린다. 유두 인근에 암이 없다면 보건 수술이 바로 진행되지만 암세포가 발견되면 피부 확장기를 통해 몇 개월간 피부를 늘린 후 보형물을 넣고 유두를 새로 재건하게 된다.
유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세포를 봤을 때 그 암세포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절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형수술, 보건수술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행이다. 성형외과 진웅식 교수가 보건수술을 시작한다. 전절제를 해도 뭐 한 일주일 내에 정상생활 할 수가 있고 보건 수술을 하면 뭐 한 2주 그 정도면 다 그냥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항암 치료할 때가 힘들고 장기간 좀 고생을 하셔야 되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e title of the journal I'll be presenting today is 아무리 바빠도 한 교수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자리가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암 연구실 LBCB 미팅이다. 유방암의 나쁜 예후인자라고 하는 거는 내 전공의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한 30년 전에 근데 이게 그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게 알려지는 거예요? 네,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CTS가 뉴트로필의 어떤 그런 모집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뇌 형성을 유도시킨다는 그런 논문들이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방암 중개 연구를 이끌어온 유방암 연구실. 1990년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곳의 연구 목표는 한결같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임상 의사니까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또 기초적인 거를 연구를 해야 또 새로운 이제 발전이 있고 신약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연구가 필요하고 뭐 또 그 다음에 유방암 이제 진단 마커라든지 이제 뭐 예후 마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실제로 또 우리 연구를 통해서 실용화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이제 계속 필요하죠, 사실. 지난 2017년 회사를 창업한 한 교수. 유방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료실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무기를 개발해야 했다. 지금 몇 케이스를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개발에 사용된 거는 350검체 정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유방암 치료 과정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원식 교수. 환자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한 유방암 예후 예측 키트를 개발했다.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는 뭐 종양의 크기라든지 무슨 조직학적 등급이라든지 이걸로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판별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환자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항암 치료 안 해도 이제 예후가 좋은 환자들은 이제 항암 치료 안 하도록 이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력하는 거는 다기관 임상 시험 같은 거를 이제 더 많이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 유방암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기초 연구를 통해서 또 이제 중기 연구를 통해서 또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치료 표적이나 뭐 마커 같은 걸 이제 발견하는 연구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적인 접근법과 개인 맞춤형 치료 개발로 유방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한원식 교수. 유방암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그의 치열한 도전은 계속된다.